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중3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었죠? 거기서는 이제 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근의 공식도 배우고, 그리고 판별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서 몇 개 더 배울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보시면은, 자, 2차 방정식, 자, 2차식 이퀄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죠. 최고차함계수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차식이어야 하니까 A가 0일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 그럼 인수분해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그 각각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해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게 0이 되려면 x는 자 a분의 b가 되겠죠. 자, 또 뒤에 있는 게 0이 된다. x는 c분의 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해 공식 뭐였습니까? x는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해 공식이었죠. 자, 짝수 공식 뭐였었냐면요. 2배가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a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이라는 게 이제 새로 추가되는데, B'이 뭐였었냐면요. 자,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이 1차 항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는 짝수로 표현이 될 때 2로 나눈 게 B'이었지. 그래서 이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까지 해주신 게 짝수 공식이었습니다.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에는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루트 a제곱인데 원래 제곱이랑 루트는 사라지는 관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안에 있는 게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럼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a 자체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a 제곱이 만약에 a다. 이거 a가 음수일 때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써야 되는 거야. 어떨 때? a가 음수일 때. 자, 반대로 그냥 a로 나오는 상황은 a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쓰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루트 a 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a라고 써주시면서 이 a의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상이다. 그대로 나오고요. 0보다 작다. 그랬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꼭 양수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풀어보실 건데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단순하게 근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해 공식이죠. 자, x는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자,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거 더해주시면은 3플마 루트 13으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짝수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짝수 공식 적용합니다. 자, a분의 a가 1이기 때문에 분모 안 씁니다.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주시면은 이게 루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i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2차 방정식이 저렇게 허근인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필수예제 14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건데 자,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 아까 범위를 나누어서 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수한 형태의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은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는 범위를 나눠서 푼단 말이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범위를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게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x 구해보시면 x가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이
범위도 이 조건도 만족을 하느냐라는 걸 따져주셔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넘기면은 그냥 1이 되는 거잖아. 3이 이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얘가 근이 될 것이고 자 반대로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앞에 달고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x 구해주시다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거든요. 자 얘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1보다 작은 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두 가지를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 자 근데 두 번째 풀이 봅시다. 자 우리는요 절대값에서 어떤 식이 이제 안에 나오게 되고 얘가 이제 만약에 상수꼴로 나오게 되잖아요 얘들아. 상수꼴. 자 이때는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식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면서요 이 상수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단 상수는 기본적으로 양수인 것만 우리가 생각해줘야 돼. 자 왜냐하면요 절대값은 우리 어떤 거였습니까? 절대값의 정의. 중1 때 절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요 수직선이 있을 때 원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점하고의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여기 마이너스 x가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 x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 0 이상의 값이다. 그럼 우변도 당연히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왜 0은 없냐? 이 상수가 0이면은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0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풀말을 붙여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값 x가 1이다. 그럼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반대보호로 나오던가 이 두 수의 절대값이 1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알고 있으면은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 써보십시다. 자 절대값 x-1이 2니까 절대값을 없애주시면 풀마가 붙습니다. 풀마. 자 풀마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일 때 확인해 볼까? 플러스 1일 때는 x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절대값식 이퀄 상수꼴일 때에는 바로 풀마로 이렇게 풀어 헤쳐버리면 된다. 단 주의하실 점. 절대값식이 어떤 변수가 포함된 이런 식일 때 있지. 요거는 이게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주시면 절대값 x가 만약에 2x-1이다. 이런 거는 여기 풀마를 붙여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상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2번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번. 자, 2번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 나누는 기본적인 풀이, 그 다음에 좀 다른 풀이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다른 풀이는 뭐냐? 이제 이따 확인하고 이제 기본적인 풀이 들어갑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야.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0 이상일 때의 이 범위를 확인해 볼 거거든요. 자, 0 이상이면은 그냥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얘 이제 우리 인수분해에서 풀 수 있죠. 바로 이제 인수분해에서 x 써주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출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만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x가 음수일 때도 해봐야 돼.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주실 수 있죠.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음수인 것만 확인하자. 음수인 것만.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뭐냐. 이거 우리 x제곱이 뭐랑 같은지 혹시 아십니까? x제곱? x제곱은요.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x가 양수면 당연한 것이고요. 음수여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 얘를 어떻게 바꾸냐?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 자,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로 보면은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 또는 절대값 x가 몇이야? 1이다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음수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수만 나와줘야 되고요. 자, 요런 꼴. 아까 앞에서 확인했던 절대값식 이퀄 상수꼴이잖아. 요거는 절대값을 없애면서 상수 쪽에 풀말을 붙여주라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빠르게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x제곱을 이제 x제곱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중3 과정까지는 허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실근만 다루게 되지만, 자, 이제는 허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i가 들어간 걸 근으로 가지는 것도 다루게 됩니다. 자, 근이 실수이면 우리는 실근이라 하고요. 허수이면 허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또, 자,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좀 판별하기 위한 식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그 근의 공식 안에서 루트 안에 있는 거, 근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별을 해주게 되죠. 자, 저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판별식. 저 판별식을 이제 우리는 기호로 d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d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는 근을 판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 0보다 크면은 이 풀마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다른 도실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갖습니다. 자, 안에 있는 게 만약에 0입니다. 루트 0은 0이고요. 그럼 풀마 0은 의미가 없잖아요. 0을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풀마가 없어져가지고요. x가 딱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근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 같은 도실근이죠. 자, 그리고 판별식이 이제 음수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게 음수면 i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허수 단위.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자, 그리고 별도로 판별식이 만약에 0 이상이면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이 근을 어떻게 갖느냐. 0 이상이다라는 거는 얘네 둘을 아우르는 표현이거든요. 자, 얘네 둘의 공통점이 실근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실근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 짝수 공식으로도 이제 근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 공식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가지고도 근이 판별이 된다. 그때는 우리가 d 나누기 4라고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d 나누기 4. 얘가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표현이 되겠고요. 자, 15번을 이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지. 자, 우선 판별식을 작성해 보실 건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니 짝수 공식에 판별식이 적용이 가능하죠. 자, 절반 마이너스 2잖아요. 절반이. 그거를 제곱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인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요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 0보다 커야 되는 거. 자, 중근은 그 판별식이 0이어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0보다 작다.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부등호 이제 잘 이해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풀어주면 A가 2보다 작다. A는 2다. A는 2보다 크다. A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4-2가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만 답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놈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놈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도 조건이 서로 다른 두 허근, 각각의 판별식 조건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인데 짝수 공식이 되죠. 자, 절반 2에 제곱해서 4,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H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자, 여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이제 갖는 건데, 자, 얘도 짝수 공식이 적용이 가능하죠. 자, 절반하면은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이죠. 자, 그놈 제곱해주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면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들어갈게. 자, 이 소구되는 게 있습니다. A제곱 쪽 여기 소구가 이제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 8A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자, 수직선으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은 마사보다 큰 게 있고요. 마1보다 작은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공통 범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뭘 찾으래? 정수 찾으래. 정수. 문제 잘 읽어봐야지. 정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두 정수의 곱 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도 한번 좀 봅시다. 이번에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으로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줘야 되는 점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무슨 표현입니까? 항등식입니다. 정확히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 자, 중근으로 가진다. 얘는 무슨 말입니까?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짝수 공식이 적용이 되니까 D 나누기 4가 0이다 라고 식을 써 보실게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잘 보세요. 자, 절반 하면은 2K 플러스 M이니까 자, 그놈의 제곱이야. 자,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가 저기 마이너스 4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 0이다. 이렇게 좀 쓰고 들어갈게요. 자, 이게 소구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전개해서 보시면 4K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N은 0. 자, 4K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얘네 둘은 이제 항등식이면은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지. 그러면 4K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안에 M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 써주시면. 자, 우리는 항등식이다.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이 개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M이 마이너스 1이고, 그 M 값을 대입했을 때에도 0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서 N이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둘이 더해서 4분의 3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18번입니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라는 문제거든요. 자,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중학교 때까지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완전 제곱식이다. 자,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중학교 때? A로 이제 우리가 묶어서 최고차항 계수를 이제 1로 이제 만들었을 때 있잖아. 1로 만들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1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놈의 절반의 제곱이 뭐다? 상수항이다. 이 조건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조건을 이제 써도 답은 나오긴 하겠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 식을 한번 좀 써보실게요. 한번. 이거 잘 봐, 이거. 자, 지금 1차항의 개수가 A분의 B입니다. 자, 그놈의 절반이 이제 뭡니까? 그놈의 절반이 A고, 그걸 제곱한 게 상수항이랑 같다. 요거 아니야, 지금 이게? 자, 이제 좌변 전개 풀어보시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 A분의 C입니다. 자, 양변에 4A 제곱을 곱하자. 4A 제곱. 그러면은 여기가 4AC가 되면서 이항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얘는 이제 판별식이 의미하는 거겠죠.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원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능력을 이제 붙여주셨을 때의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다라고만 이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로 들어갑시다, 이제. 자, 저기서 이제 판별식이 이제 적용할 건데, 얘는 개수가 2가 있으니 짝수 공식 적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절반 한 놈의 제곱. 자, 절반의 제곱이면은 이제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이죠? 자, 절반의 제곱에다가, 자, 쭉 써보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AC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AC는 저기 3AB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부호 뒤집어 주시고, 마이너스 3CA가 이퀄 몇입니까? 얘가 이제 0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류항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동류항 정리되는 게 지금 몇 개 보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니까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꼴 아닙니까? 우리 이거 변형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2분의 1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요거였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성립하려면요. 자, 우리 제곱해서 다 더했는데도 0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게 0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곱은 기본적으로 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들인데 더해서 0이다라는 얘기는 안에가 0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가 B이면서 B가 C이면서 C가 A를 이제 만족을 해주게 되는 A, B, C가 모두 다 이제 같게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 해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중3 과정에서는 이제 없었던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큰 거는 플러스, 작은 거는 마이너스로 놨어요. 자, 두 근을 한 번 더 해보면요. 뒤에 루트가 있는 항이 소거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둘이 곱해주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분자가 합차 공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c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근의 차인데요. 이제 지금은 알파가 큰 게 확실해서 알파 빼기 베타로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번엔 앞에 있는 항이 소거가 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또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분의 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는 판별식으로 기억해 놓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기억을 해 놓자고요. 자, 근데 얘도 짝수 공식이 적용이 되거든. 짝수 공식이. 자, 이게 두 군의 차에 짝수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게 아까 근의 공식 할 때 짝수 공식의 근의 공식은 뭔가 2배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근의 공식은 분모에 2가 있는데 짝수 공식에는 분모에 2가 없잖아. 2배가 됐다라는 느낌으로 아까 기억해 놓으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군의 차를 이제 짝수 공식으로 적용해 주시면은 2 루트 d 나누기 4 이렇게 우리가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짝수 공식으로도 해주면 2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는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자, 분모는 지금 보시면 항상 A가 지금 있고요. 근데 얘는 절대값이 또 있지. 분자는 알파벳 문자가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B, C, D가 되겠지. 여기는 루트까지 해주시고. 자, 요걸 좀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래도 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고요. 자, 이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두 수 알파 베타가 근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자, 요거 중요하다. 자, 우리는 만약에 2차가 아니더라도 몇 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근이 주어졌다. x 마이너스 근으로 인수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고차항계수를 1로 설정해 주시면은 얘를 전개해.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근으로도 식을 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2차 식을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2차 식. 자, 이게 만약에 두 근이 이제 주어졌어. 그러면은 두 근을 더한 것의 반대보호가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게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요걸 이용해서 바로 이 식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니라 a가 됐다. 그냥 a만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ax제곱 마이너스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의 베타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자, 이번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만약에 두 근이 주어졌으면은 이 2차 방정식의 이 2차식 부분을 x-근, x-근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 a가 있어가지고요. 저것까지 달아주시고. 자, 얘는 뭐냐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있으면은 그 2차식 부분만, 좌변만 따로 떼냈을 때 x-근, x-근으로 인수분해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자, 켤레근은 이제 우리가 켤레복소수 얘기하면서 좀 언급했었는데,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봅시다. 자, 우리 일단 요걸 하기 전에 하나 수의 체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 가장 큰 수의 체계 복소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실수, 허수로 나뉘었었잖아요, 이제. 자, 실수는 어떻게 나뉘었었냐면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렇게 구별이 됐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A, B, C가 우리 유리수일 때, 만약에 근호가 들어간 무리수 근이 있으면은 다른 한 근은 무리수 쪽의 부호를 뒤집은 P-Q 루트M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P-Q 루트M. 즉, 유리수라는 그 조건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근이 무리수 근일 때 켤레근으로 반대부호를 뒤집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좀 더 확장해서 실수일 때야, AB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다. 다른 한 근은 켤레근으로서 P-QI를 가져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라는 그 개수의 조건이 있을 때 그 근은 이제 허근이어야 이렇게 반대의 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조건을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아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쓰고 들어가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 다음에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t로 기억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두 근의 합 적용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해 주시면은 2가 돼야 되겠지. 자, 알파 베타는 뭡니까? a분의 c죠. a분의 c로 계산해서 2분의 1이라 해주시면 되고. 자, 두 근의 차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절대값 a분의 이제 할 건데 짝수 공식에 적용이 되네. 짝수 공식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절대값 a분의 2루트 짝수 공식의 판별식 요거였지? 저거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자, 절대값 a분의 절대값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2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 절반을 내고 마이너스 ac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2가 약분될 거니까 루트 2가 남게 될 것이고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쟤는 뭐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볼 수가 있었잖아. 자, 두 근의 합은 위에서 2였으니까 4.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분의 1이었으니까 곱해주시면 1 해가지고 3까지 정답 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분수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통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베타 곱해주고 여기 이제 알파를 이제 곱해줄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알파 베타분의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분모 알파 베타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분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이거 번분수라고 하죠. 자, 분수의 분수꼴은 이제 자, 안에 곱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바깥에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니까 얘는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20번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제 몇이냐? 4분의 17이다.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자, 우리 방금 전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 처리할 수 있었잖아. 얘는 뭐였었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 해준 거였거든. 요거.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찾아봅시다. 여기서 두 분의 합이 자,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얘는 2분의 5가 되겠고, 자, 알파 베타는 뭡니까? 두 분의 곱이니까 a분의 c로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다 넣어보시면 자, 4분의 25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이게 4분의 17이다라는 거니까 이제 k를 구해보시면은 2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21번입니다.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이 창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x-근, x-근으로 세우는 거야. 얘는 최고창 개수가 1이니까 이제 앞에 1이 있고, 곱해져 있고. 자, x-근, x-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게 전개된 형태로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x제곱 쓰신 다음에 자, 두 근의 합의 반대부호. 두 근의 합이 마3이니까 반대부호하면 3이잖아. 그게 1창의 개수. 자,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자, 마이너스 10을 상수항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거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번은 그 x-근으로 한 번씩을 써볼게. x-근, x-근으로 써볼게. 근데 이렇게 써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항이 많아서 전개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냥 바로 전개된 그 결과를 써주시면 돼. 자, 어떻게? x제곱, 그 다음에 자, 두 근의 합이 4니까 반대부호를 1창의 개수로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작성하는 거니까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최고창 개수가 2가 있었으니까 2를 여기에 곱해주는 것까지 사실은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은 였다. 자, 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근으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도 전개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전개된 결과를 바로 쓰자고요. 자, x제곱 해준 다음에 자, 두 근의 합 2니까 반대부호는 마이너스 2. 그게 1창의 개수. 자, 두 근의 곱. 얘네들이 곱하면은 1 빼기 i제곱 2거든요. 바로 상수항에 씁니다. 근데 최고차항 개수 잘 봐야 돼. 마3이 있었으니까 걔도 반드시 달아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22번인데 자, 얘 되게 중요하다. 얘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다. 새로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얘네 둘을 새로운 두 근으로 하는 거니까 그 2차 방정식을 저렇게 지금 나와 있었잖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식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원래는 우리가 알던 거는 자, 두 근의 합은 지금 뭐냐면은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란 말이지. 자, 두 근의 합의 반대부호가 1창의 개수였고, 자, 그리고 두 근의 곱, 이게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거야. 위아래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분수 통분해보라라고 얘기했죠. 알파 곱해주시고, 베타를 곱해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계산해 보실 건데, 자,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우리 분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 가능하겠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찾을 수가 있잖아.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바로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적용해 주시면 2가 되겠고요.
자, 두근의 곱 a분의 c를 적용해 주시면은 얘가 몇이니? 마이너스 2가 나오니? 마이너스 2. 자,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계산 마저 끝내자고. 자, 마이너스 2분의 2의 제곱 4에다가 플러스 4가 적용돼서 마이너스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식 작성해 주시면은 x제곱.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는 4, b는 1.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4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3번입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봐라 라는 거지.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x 빼기 3, x 플러스 1은 이제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볼 거야. 자, 2차 방정식입니다. 능력을 붙여서 해볼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근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를 3,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보는 거란 말이지. 사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이 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으로 사실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거를 좀 이제 생각해서 요거 1, 2, 3번을 해보실 건데, 자, 1번. 자, 이제 인수분해가 다 안 되는 꼴이어가지고요. 우리 근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능력을 붙여가지고 근을 구해보실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안 돼. 근의 공식 들어가야 되겠죠. 자, x는 짝수 공식으로 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얘네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1번의 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능력만 붙여줄 거야. 근데 얘는 굳이 근의 공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3만 이항해서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곱근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풀마가 우리 붙잖아.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자, 풀마 루트 3i가 되겠죠. 풀마 루트 3i가. 자, 그러니까 우리 x 마이너스 근으로 써. x 마이너스 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자고요. 여기까지. 자, 근데 3번도 이제 볼 건데 3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을 0이라고 보는 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근을 일단 구해주려면 일단 3으로 나눠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근의 공식 씁니다. 짝수 공식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x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씁시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주의할 점. 자, 원래 처음 2차식이 최고차항기수 3이었으니까 반드시 3을 여기다가 달아줘야 돼.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때는 이거 3으로 나눠도 상관없지만은 원래 있던 식이 최고차항계수가 3이니까 반드시 3을 달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방정식에 근 구할 때는 괜찮다. 나눠도. 근데 저기서는 3을 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근은 얘들아 뭐 할 수 있니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요. 근은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입을 이제 해줍니다. 대입을.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은 f 알파는 0,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해주면 f 베타는 0 이라는 요런 올바른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올바른 식을. 알겠죠? 요런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이거 어려워. 잘 들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두 근의 곱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거를 자, 이렇게 해줍니다.
푸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풀이 방법. 보시면 2차 방정식 두근의 합곱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6이면은 이거 가지고 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보세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그 방정식을 작성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 2라고 이렇게 작성이 돼야 돼. 이게 작성이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왜? 1차항의 개수는 두근의 합의 반대보호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최고차항이 사실 뭔가 A가 사실은 이게 있을 수도 있어서 A까지 반드시 이제 달아주어야 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fx라고 둘 수가 있거든요. 저 좌변에 있던 거. 저걸 fx라고 둘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f 2x 마이너스 1이 만들어졌죠. 그럼 작성을 해보자. f 자 2x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2x 빼기 1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x 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넣어줄 거야,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를 다 이제 할 거거든요? 전개를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은, 자,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나와서 안에 있는 것만 전개합니다.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럼 두근의 곱이 몇입니까? 두근의 곱. 자, 이거 A가 뭐 곱해져 있어도 그냥 안에만 봐도 돼요. 4분의 8 맞네, 이거? A분의 C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2라고 일단 해줄 수는 있고, 답은 2. 답은 일단 2예요, 이거. 그래서 fx식을 직접 구해 가지고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fx식을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거야, 대입. 요 계산만 잘 해주면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풀이고, 자, 두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 얘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풀 거거든요. 요거를 활용할 거야, 요거. 요거를 활용할 거야. 요거를. 자,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자,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저, 근을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을 대입할 수 있다? 그럼 f 알파가 이제 0이고, f 베타가 이제 0인데, 근데, 이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어. 쟤는 f2x 빼기 1이에요.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알파2면은 f 괄호 안에 있는 게 알파면 그 값이 0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은,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얘 안에 있는 게 알파면 되겠죠?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알파여야 f 알파는 0.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니, 이거?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게 베타여야지만이 이제 올바른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저 안에 있는 게 알파 베타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런 식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x를 이제 구해봅니다. x를 이제 구해요. 그러면 x를 여기서 구합니다.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1. 여기서 x 구합니다. 여기서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거든요. 이 x의 의미가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얘네인 거야. 왜냐면은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지금 구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자, 따라서 우리는 요 두 근을 곱합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1 곱해주시게 되면은, 자, 분모. 자, 4분의. 자, 전개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몇입니까?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 6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곱이 6, 두근의 합이 1, 뒤에 1 더하는 게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8, 2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 x를 찾는 거야.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 네, 그렇게 푸는 게 있고.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25번. 자, 2차 방정식의 켈레겐의 성질이야. 켈레겐의 성질. 자, 근이 무리수근이 나왔을 때의 그 개수의, 얘네 개수의 조건이 유리수여야 된다라고 했고, 또 이제 허수근이 나왔을 때는 그 개수에 대한 조건이 실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아까 있었죠? 켈레근. 자, 그래서 얘는 켈레근을 이제 가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얘. 얘는 다른 한 근이 무조건, 얘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그럼 끝났어요. A, B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 A는 아까 뭐에 해당됐니, 얘들아? A는 두 근의 합의 반대부 기억납니까? A는 두 근의 합의 반대부. 두 근을 더하면 몇이야, 이게? 4. 그래서 두 근의 합의 반대부로 이렇게 쓰시고, 상수항 B는 두 근의 곱이었거든요? 얘네들이 곱하면 몇이니? 몇? 1. 끝.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저 밑에 2번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저 두 근의 합이 이제 A인데, 제가 이제 반대부에 두 근의 합을 작성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 더하면 몇이니? 2 맞니, 이거? 이렇게 보는 거 맞습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근을 곱하는 거예요. 얘는 곱하면 몇이니? 이거 10 맞니? 네, 끝. 이렇게만 해주면 끝 납니다. 끝.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의 풀이를 봅시다. 자, 1번은 사실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한 이제 중1 때? 그때 배울 텐데, 그거를 다시 한번 그냥 복습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이 있어. AX는 B야.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주의할 점.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좀 구별해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A가 만약에 0이 아니다.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근이 뭐인 거야? A분의 B인 거야. A분의 B. 양변을 A로 나누니까 A분의 B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2번은 만약에 A가 0이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니? 0은 B 나오지 않니? 그죠? 여기에서 B 값이 0이면은 이게 같지. 성립하는 식이죠. 그래서 B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얘는 이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오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만약에 B가 0이 아니다. 그럼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양변이 다르니까 이거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1차 방정식, 항상 최고차 한계수 A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시마,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자, 가우스 X가 N이면은 요거를 이용하라 라고 돼 있어. 가우스가 뭔지 막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가우스가 뭐였습니까? 가우스 X는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고르는 거였잖아. 가우스 2.3 몇이네, 얘들아? 가우스 2.3. 2 맞니, 이거? 2.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 중 가장 큰 정수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가우스 4.0은 몇이니, 이거? 얘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 중 가장 큰 정수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게 4지. 그럼 음수일 때 얘 몇이니? 얘 마이너스 3.0. 정수는 그냥 그대로 고르는 거예요. 정수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수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0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8이야. 얘는 몇이니? 얘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 중 가장 큰 정수가 뭡니까?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8이죠? 이거 7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었어, 알겠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그럼 만약에 있잖아. 가우스 x가 지금 만약에 0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수를 이제 우리가 가우스를 계산을 해보니까 0이 나왔다라는 거거든. 그럼 원래 있는 수가 어디 범위에 있어야 되냐면요. 0. 얼마 얼마 정도 되는 수여야 돼요. 0. 얼마 얼마 정도 되는 수의 가우스를 계산해야 0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우스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가우스가 만약에 n이다. 기본적인 범위가 이제 n과 n 플러스 1 사이로 나옵니다. n과 n 플러스 1 사이. 요거는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n과 n 플러스 1. 그래서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얘가 마 4다. 그럼 x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범위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똑같이 따라오지, 여기 지금. 똑같이 따라오죠, 여기. 여기 똑같이 따라오는 그 관계에 주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근의 부. 자, 요거는 내용이 얘들아 뭐라고 되니, 이거? 내용이 뭐야, 이거? 베타. 베타는 내가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니, 베타는? 내가 말하는 거에 귀를 잘 안 기울이는구나. 베타는 내가 뭐라고 했니?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유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잘 들어야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주 나오는 내용도 있고 안 나오는 내용도 있거든요. 얘는 베타여서 지금 시험 범위에는 잘은 안 나올 거야, 이제. 물론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한 10번에 2번 정도 나옵니다. 10번에 2번 정도는. 근데 이 내용은 결국에는 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2학년 때 수원수투 할 때 이 내용 모르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제 뒤에 부등식 할 때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너네가 정확히 알고 외우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얘네는. 얘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좀 확실히 좀 배워둡시다. 보시면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판별식이 D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식이 필요하냐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은 일단 양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판별식이 음수여서 허근은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의 합 있죠. 두 근의 합은 공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얘가 양수여야 되고요. 두 근의 곱 또한 우리 양수 두 개 곱하면은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돼서 최소한 실수로 나와줘야 하고, 그리고 자, 두 근의 합은 자, 음수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음수 두 개 곱하면은 양수여야 되는 거 맞지? 양수. 그래서 저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이제 두 근이 다른 부호면은 우리는 두 근의 곱만 이용해주면 되거든요. a분의 c가 0보다 작습니다. 자, 두 근이 다른 부호니까 양수, 실수 하나씩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냐, 판별식 써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판별식 조건을 써보시게 되면은, d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얘들아, ac가, a분의 c가 음수면은, 이거 ac 반대부호라는 거잖아. ac가 반대부호면은 얘가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올까? ac가 반대부호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가 나오니까 판별식이 항상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만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 조건만.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 자, 4번은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야. 그럼 더하면 몇이니?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제 써주시냐면은 얘는 자, 두 근의 합이 0입니다. 그리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A분의 C는 기본적으로 두 근의 곱은 음수여야 되는 것이고요. 자, 5번.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이건 뭐냐면은 얘네 둘 생각해봐. 음근의 절대값 하면 3이니까 그게 2보다 지금 큰 상황이죠. 그죠? 2보다 크지?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시냐면은 얘는 두 근의 합이 음수거든요. 얘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이? 얘는 음수가 됩니다. 네, 요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요런 상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하고 3. 음근 절대값 한 2가 3보다 작은 상황. 이런 상황이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들을 헷갈리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 완벽하게. 알겠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을. 여기까지 다 쓰시고. 다 썼니?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이걸 적용을 이제 해보실 건데, 이제 26번, 1차 방정식부터 볼게요. 1차 방정식. x에 대한 다음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거, x 동류항으로 좀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로 묶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묶이지. 자, 그리고, 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넘겨보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넘겨볼게, 이제. 자, 그럼 양변을 a-1로 막 나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이제. 인수분해 시로. 네, 여기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자, 이 x의 개수가 얘인데, 자, 이제 앞에 있네. a가 1인 경우, a가 1이면 어떻게 되니? 0 곱하기 x는 0. 이런 식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a가 이번에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0이거든요. 근데 뒤에가 마이너스 2야. 이건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둘 다 아닐 때거든요, 이제. a가 둘 다 아닐 때는, 그땐 비로소 약분이 되는 거야. 양변을 얘로 나눠 볼 수가 있죠, 분모로. 그럼 a 빼기 1 약분 되는 거 맞니, 이거? 약분되고 남는 x값이 a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a가 이제 어떤 값인지, 어떤 범위에서는 어떤 해가 나오는지를 범위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나눠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이제. 저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 풀어보면 되는데, 보시면, 가우스 x를 이제 문자로 보면은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인수분해가 또 돼요, 얘가. 자, 이 가우스 x, 자, 가우스 x. 문자로 처리할게요, 바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 자, 이렇게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제가. 인수분해가. 자, 그럼 저 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가우스 x 마이너스 3. 가우스 x 더하기 1은 0. 요건 D. 요건 D. 이거 풀어보면 이거잖아. 가우스 x는 뭡니까, 여기서? 2분의 3.
그럼 뒤에서 뭡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가우스 값은 기본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가. 가우스는 정수야. 정수. 참고로 너네 이거 무슨 기호인지 아니 이거? 점점점 이거? 이거 무슨 기호인지 압니까 이거? 너네 요거 뭔지 아니 요기요? 이거 뭐니 이거는? 이거 따라서잖아 이제 따라서 그죠? 이거 뭐니?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이거 위 개수 중요해. 이거 위아래 개수. 이건 왜냐하면이란 이거는 따라서라는 뜻이야. 얘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야. becau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therefore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다. 가우스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거, 얘를 앞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바로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 범위에 있는 거에 가우스를 하면은 거꾸로 얘가 나올 거야. 앞에 있는 거를 똑같이 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일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범위 없는 거를 찾으래요. 0은 범위에 없어서 일단 0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범위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은 등으로서 들어가고 나머지도 그 사이에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이제 두 문제 남았다, 두 문제. 네, 그래도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28입니다. 필수예제 28. 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거든요. 자, 봅시다.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외우고 이해하고 여기다 적용해야 돼. 두 근이 다른 부호다. 어떤 조건?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만 쓰면 된다라고 했어. 여기에 적용해보면 A분의 C가 그냥 얘밖에 없거든요. A분의 C가 A 빼기 3이야. 자, 그래서 그냥 A가 3보다 작다. 그냥 요거만 하면 끝. 요거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2번.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고, 그럼 위에 똑같이 조건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마이너스 3과 2 이런 상황이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얘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0보다 커서 a가 2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a가 3보다 작다죠, 이거. 그래서 이거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둘 다. 3보다 작은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2보다 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최종 범위는 이제 2와 3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이제. 자,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29번인데 자, 이거 그 음수로 고치라고 했었죠. 이거 음수. 네, 이거 음수로 고쳐주시고 음수로 고쳐주시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모두 음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음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따져야 될 조건이 몇 가지였습니까? 이거 따질 조건이 3가지 맞습니까? 3가지.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돼? 다시 순서대로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 이상.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이 3가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그럼 판별식 조건 씁니다. 판별식. 짝수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근의 합이 음수다.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2여가지고요.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에요. 두 근의 합이 음수여서.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은 n 플러스 3이죠. a분의 c 적용해주면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겁니다. 풀어주시면 요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시면 끝나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도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범위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통범위로.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예, 여기까지입니다.